이 자료를 필요에 따라 국세청에 제공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자금 출처 쟁점은 물론이고 이자소득세의 탈루로 인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부자들만 받는 세무조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자금은 충분히 있는데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일부러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좋은 집에 전 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죠. 혹시나 부동산 매입했다가 세무조사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부동산 매입한 경우에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면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의 전산 발달 그리고 타 기관의 충분한 자료 제공으로 국세청은 저희의 자료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입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매입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세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액의 전세 계약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죠.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제도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택 매매가 아닌 주택 전세 월세도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하면 이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국세청에 자료가 이관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실제 제가 수행했던 자금 출처 조사 사례 중에 부동산 매입은 하지 않으셨는데 전세 보증금 11억으로 조사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액의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요즘 이 두 번째 사유로 세무조사 나왔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국세청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밀 분석해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금이 여유 있는 분들 중에 주변 지인에게 돈을 일정 기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분들 계시죠? 이때 차용 금액이 크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당연히 담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를 확보하죠.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이 고액이거나 여러 번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시군구청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는데요. 이 자료를 필요에 따라 국세청에 제공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만약 근저당권 설정으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자금 출처 쟁점은 물론이고 이자소득세의 탈루로 인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상장법인 주식 투자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으로 문제가 된 케이스를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임했던 건 중에 부동산 매입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던 분이 계셨었는데 과세관청이 비상장 주식 매입 자금도 소명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 제가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면 그 법인의 주주 명부에 제 이름이 등재되겠죠. 그리고 그 법인은 내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라는 서류를 국세청에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제가 비상장 주식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보를 얻게 되죠. 오늘은 부동산 매입 외에도 자금 출처 조사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세무조사는 대응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오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